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린달라 한상재입니다. 지금부터 24년 8월 13일 화요일 한상재와 함께하는 인도네시아의 자연이 그리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슈는 어제 이어서 골가르당 대표의 그 사임, 거기에 관한 정치권 소문이 맥을 잇고 있습니다. 골가르 아이르랑가 당 대표가 사임하기 전에 골가르 출신의 발릴 투자조정 장관이 조코이 대통령을 만나서 당의 진로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당이 좌지우지하는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 사건에서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혹은 투쟁민주당이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투쟁민주당도 이런 당이 좌지우지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혹을 투쟁민주당이 내건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치인의 범죄 사건이 당의 후보 결정에 이용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자카르타 주지사 및 반텐 주지사 후보를 결정하는 걸 보면은 어느 당이 혼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연정을 통해서 후보를 결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브라보가 대선에 등장했던 당시만 해도 킴이라고 하는 선진연합당이 있었는데요. 그 선진연합당이 서부자와 주지사 출신의 리드완 까미를 자카르타 주지사로 내세웠다는 말입니다. 반면 베카에스는요, 아니에스 바스웨단을 후보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역시 나스뎀은 자기 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아니에스를 자카르타 주지사 후보로 결정한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무슨 연유인지 이 아니에스 후보를 바꿀 것이라는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반텐도요, 10개 정당이 연합해서 인드라 소니를 후보로 내걸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골가르와 투쟁민주당은 아직 후보를 내지 못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지사 선거 후보 등록 2주 전인데요. 각 당은 이리저리 몰려다니면서 후보를 물색하는데 온 힘을 다하고 있고요. 골가르 당은 그만 당내 분열 조짐이 터져 나온 겁니다. 조코이 대통령은 마침내요, 빠나잠 빠세르죠. 빠나잠 빠세르의 누산타라 신수도, 거기에 세워진 이스타나 가루다에서 자기 임기 중 이것이 마지막이 될 것 같은 국무회의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란노 외무장관과 스리물야니 재무부 장관, 이렇게 두 명이 업무 때문에 불참을 했다고 하는데, 골가르당 당 대표를 사임한 아이르랑가는 이 국무회의에는 참석을 했습니다. 그는 골가르당에서 대표직은 내놨지만은 조코이 정부의 장관직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그 자리에서 각부 장관들은 골가르의 아이르랑가 이외에 모발릴의 장관 자리를 놓고도 농담을 주고받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날 국무회의는 조코이 대통령의 동무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조코이 대통령의 마지막 작품이고 또 대단히 모험적인 시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조코이는 수도 이전에 대한 당위성과 또 신수도의 장점만 골라서 아주 피상적인 말로 장관들을 설득하는 듯한 그런 내용을 피력한 것 같습니다. 조코이 대통령은 수도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자카르타에서 동북 칼리만탄으로 지역만 옮기는 것이 아니라
사고방식 자체를 바꾸는 곳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어디서 일을 하든 또 어디에 있든 간에 이동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죠. 이게 그 조코이 대통령의 첫마디입니다. 그만큼 신수도 이전에 대한 국무위원들의 그 낯설음이 크다는 것을 조코이 대통령의 말에서 비춰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걸 먼저 깨트려야 한다는 것을 조코이 대통령이 꺼낸 것이죠. 그리고 조코이 대통령은 신수도는 미래를 개척하는 하나의 캔버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든지 자기가 그리고 싶은 대로 그려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지금 이가에는 숲 기반, 그러니까 포레스트 기반의 도시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따라서 전기차와 자전거 혹은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녹색 도시와 녹색 경제를 지향하는 그런 신수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자바섬은 인도네시아 GDP의 58%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전체 인구의 56%가 집중적으로 몰려 사는 곳이기 때문에 자카르타가 수도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발리빠판과 파나잠 파세르 지역의 경제를 신수도와 함께 개발해서 지방도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것은 거기보다 더 열악한 환경인데도 인구가 더 많은 지역이 인도네시아에는 수두룩하기 때문입니다. 신수도 개발 투자에도 56.2조 루피아가 들어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총 55개 프로젝트인데 그 중에서 교육 부문 투자가 6개로 제일 많고 그 다음이 보건 분야로 5개 프로젝트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우선 좋은 학교가 있어야 공무원들이 그쪽으로 이동해 갈 것이기 때문에 학교를 지어 놓는 것이 제일 우선적일 것 같고 또 사람들이 아프면 갈 수 있는 현대식 병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과 보건 분야 투자가 제일 먼저 선행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차기 프라보 대통령은 딱 부러지게 신수도로 나도 이사할 것입니다 라는 말을 하지 않고 있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저 대통령 집무실도 내년부터 이전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프라보는 수도가 이전을 하면은 물론 대통령도 거기 있어야 한다는 말은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수도 이전은 끝낼 수만 있다면 계속 하겠다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코이 대통령은 비록 물리적으로는 모든 게 부족할 수도 있지만은 일단 여기서 차기 프라보 정부가 출발할 것을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프라보는 아직 미지수 상태를 그대로 내비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프라보는 아직 신수도에서 대통령직을 수행하겠다는 그런 중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이 문제는 두고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자, 다음 중동 팔레스타인과 이란, 이스라엘 관련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언제나 평화를 원하는 것이지만은 이스라엘은 언제나 계속 공격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리하면 휴전을 하자고 나오고 준비가 다 되면 또다시 기습 공격을 시도하는 팔레스타인을요, 이스라엘이 그냥 두고 보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국방장관과 네타냐후 총리가 서로 아마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란에서 암살당한 이브라임 하니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인 것이 아니라 이란 혁명수비대가 죽인 것이라고 해서 지금 조용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란에 보복하겠다는 그런 말은 원동력을 잃게 되는 것인데요. 이란은 지금 아무 말도 없고요.
그 외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던 나라들도 이제는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물론 인도네시아도요, 일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전기차 긴급회의가 열렸다고 합니다. EQE 벤츠 자동차 회사와 기아 EV6 전기차 화재가 났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서 140대가 소실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문제로 회의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성이 의심스럽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현대차 그룹 외에도 메르세데스 벤츠 그리고 폭스바겐 코리아가 이 회의에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전기차 회의 결과에 따라서 배터리 사용에 관한 그런 규정을 하나 만들어낼 것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산 배터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런 말로는 말이 되는 것 같지 않고요. 배터리 품질 스탠다드가 먼저 규정된 다음에 차량 화재를 막을 수 있냐 없냐 하는 그런 문제를 이번에 좀 방안을 마련하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전기차 시대에 몰빵하려는 인도네시아에게 있어서는요, 아주 큰 이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또다시 인도네시아의 식량 안보 문제가 최대 이슈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오늘 신문도 이런 문제를 여러 각도에서 조명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